뭐 이 단원도 거창하게 이제 미분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이 단원은 뭐겠어? 방정식, 부등식과 뭐? 그지? 그래프야. 방정식과 부등식과 그래프라는 단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그래프로, 그지? 그래프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수 있지 않느냐?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다. 그지? 해결하는데 그래프를 미분을 통해서 쉽게 그릴 수 있지 않느냐. 그지? 미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도움을 줄 뿐이다. 그지? K형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다. 이 얘기죠. 이게 다예요. 이 단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그래프로 어떻게 풀어? 뭐 근을 구해라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야지. 그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근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근에 대한 직접적인 근에 대한 질문을 하면, 직접적 질문. 구하여라, 이런 거지. 그지? 구하라. 이런 건 그래프로 못 풀어요. 그지? 이거는 제외하고, 뭐, 근의 뭐, 개수나, 또는 뭐, 위치나, 이런 것들. 그지? 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래프를 풀죠. 그지? 그래프를 푸는 게 훨씬 편하지, 그지? 왜? 우린 뭘 찾으면 되니까. 그래프에 뭐, 교점 찾으면 되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뭘로 바꿔? 두 함수로 바꾸면 돼요. 두 함수로 분리를 하면 된다. 그지? 분리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두 함수로 분리하면 뭐만 찾으면 돼? 교점의 위치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괜찮아?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 직접 푼다는 게 거의 어렵죠. 그래서 질문이 대부분 개수나 위치에 대한 질문들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걸 했어. 간단한 3차 함수 그래프 이런 건 배웠지. 근데 복잡한 3차 함수 이런 건 안 배웠죠. 그러니까 복잡한 건 못 풀었다고. 예전에 이제 1학년 때 거는 그랬었는데. 만약에 3x,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을 뭘 한대? 이중근과 또 다른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A의 조건을 물어본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거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고. 못 풀잖아.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사람 없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서 예전에 니들이 1학년 때 니들한테 했던 질문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다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만 물어봤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푸는 뭐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두 함수로 쪼개죠. 그럼 어떤 애는 이렇게 쪼갤 거야. y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와 y는 0이라고 쪼개는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y는 x 3승 마이너스 3a와 아니 3x와 3x와 y는 마이너스 a라고 쪼개는 애가 있을 거고 그지? 또 어떤 애는 y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와 y는 a라고 쪼개는 애가 있을 거야. 그치? 어떤 게 제일 편할까?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제일 편해. 왜냐면, 이 함수로 분리할 때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아. 한쪽의 함수가.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게 해서 않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프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치? 미지수가 포함되면 그래프를 확실히 못 그려.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지수를 빼주는 게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함수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금 별로지. 그런 측면에서 별로야. 근데 2번, 3번은 어차피 둘 다 확실히 그릴 수 있죠. 그럼 2번, 3번의 차이는 뭘까? 두 번째.
그러니까 미지수가 분명히 움직일 거야. 그지? 미지수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어? 이해가 쉽게 해야죠. 그죠? 그러려면 가급적 부호가 플러스인 게 좋아요. 그렇잖아? 이게 마이너스면 무슨 얘기야? A가 커지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우리의 뭐라고 하죠? 이 일반적인 사고 선입견을 좀 깨트리지. 약간 좀 거슬리는 형태가 되죠. 요게 가장 좋은 형태죠. 그런 측면에서. 오케이? 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함수를 분리해서 두 개의 함수를 그리면. 그지? 그러니까 A가 이쪽으로, 미지수가 한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나는 미지수 신경 안 쓰고 그래프 하나를 그리면 되지.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와. 하지만 이게 더 편하더라, 이거지. 왜? 미지수를 포함하면 얘를 정확하게 못 그려요. 오케이? 정확하게 못 그리니까. 실제로 한번 해볼까? 1번으로 한번 해볼게. 1번으로. y는 x3승 마이너스 3, x 플러스 a야.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 개형 그려야 되니까 미분해요. 3x 제곱 마이너스 3. a 없어졌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지? 그럼 이게 극대극소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x 마이너스 1, y 프라임 0, 0, 1보다 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지. 그지? 근데 이게 얼마야? 1이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오케이? 맞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3이니까 2 플러스 a. 여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지? 이게 y는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다. 그지? 그럼 난 또 다른 직선이 뭐가 있어? y는 0 그려야 되지. 근데 뭐 가진대? 이중근과 한실근에 갖는다 그랬지? 그럼 이중근과 한실근에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야? 한 점에선 접하고, 그지? 그지? 다른 점은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뜻이죠? 그럼 한 점에서 접하고 다른 점에서 지나가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지. 근데 이게 y는 0. 첫 번째, y는 0. 두 번째. 그지?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거 따라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요. 오케이? 뭐 이거는 확실히 그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솔직히 큰 문제는 없는데 솔직히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 이걸 움직일 거냐 이걸 움직일 거냐 했는데 지금 얘를 움직인 거거든. 그렇잖아? y는 a 정확하게 그려놓고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그렸지만. 근데 세 번째 거, 이제 두 번째 거는 그냥 어차피 부호만 다르니까 세 번째 걸 그리면 플러스 3x가 돼요. 그쵸? 근데 y는 a를 그린다. 그럼 요거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보면 똑같죠.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그치? 그럼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 0, 아이고 0이래. 1이지. 1보다 크면 밑으로 내려가지. 그죠? 여기 x, y 프라임, 0, 0. 이게 음수, 양수, 음수.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간다.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죠. 이렇게. 여기 얼마? 0, 0. 여기는? 아니다. 1,구나. 잘못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는 1,2. 그지? 이 그래프는 확실하지? 네. y는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3x. 자, y는 a를 어디서 그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게 y는 a. 그지? 그럼 이제 a가 2 또는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똑같아. 차이가 하나도 없지. 왜 그래?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게 딱 특정한 지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게 움직여라 이랬단 말이야.
범위를 찾아라. 뭐, 세실근을 가질 범위, 뭐, 한실근을 가질 범위를 찾아라. 그러면 이걸 움직이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차라리 A를 움직이면 확실한 거지. 오케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해석하는데 방금 전에는 이제 방정식에서 조건을 찾는데 이중근과 다른 실근을 가질 조건을 찾고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는 거다. 이거 풀 수 없으니까.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다루는 3차 함수 개형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는 게 좀 편하긴 해요. 방금 전에 같이 뭐 그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3차를 많이 물어볼 거야, 니들한테. 3차 함수 개형. 과 뭐. 이거 상수함수. 를 연립할 경우. 3차 함수와 상수함수의 연립 개형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죠. 3차 함수와 상수함수의 연립 개형. 연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개형을 얘기하고, 요거하고 방정식의 근의 관계를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좀 편하지 않냐? 그지? 얘를 기억을 해두면 좀 편하죠. 요렇게 생긴 거. 그죠? 뭐 요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생긴 건 근이 서로 다른 세시근이죠. 오케이? 그거의 특징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지. 그지?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다라는 조건이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3차 함수에서. 그럼 이게 뭐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는 0인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의 개형이 미지수가 많이 포함돼서 그리기 힘들더라. 그러면 최소한 요렇게 또는 요렇게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관계식. 극대극소하고 이제 연관을 지으면. 그 다음에 뭐 이중분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중분 뭐 이렇게 생기던지 그죠? 이렇게 생기던지. 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극대 또는 극소가 0이다. 라는 얘기는 fx는 0이 이중분과 다른 시근을 가진다. 그지? 이렇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아예 이렇게 하나. 이건 뭐야? 극대가 0보다 작거나 극소가 0보다 크다. 그지? 이걸 0이라고 했을 때야 이제 상수인데 상수. 이거 상수. 알파라고 할까? 알파? 알파라고 하자. 알파. 아까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지? 이게 알파다. 알파. 그지? 이게 y는 알파야. 그럼 극대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한근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극소값이 0이 알파보다 크면은 이거 무조건 한근밖에 안 나지. 그러니까 요거는 또는 이렇게 되면 fx는 0이 보다 한실근밖에 없죠. 두 헉은 한실근. 그지?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인데 실근이 하나면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변곡이 있을 경우. 그지? 극대나 극소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생기는. 요런 애들. 그지? 요거 극대나 극소가 없는 애지. 극소가 없으면서. 그죠? 오케이? 요것도 무조건 한 실근을 가지죠. 그죠? 네,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있거나 극대나 극소가 없으면 얘가 변곡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한 실근을 갑니다. 이 두 개를 다 아울러서 얘기를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근해부호 같은 경우도 이제 결정을 하죠.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의 근해부호 했었지. 근각예수의 관계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는 근해 분리라고 해서 또 근해 위치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때는 되게 복잡하게 막 풀고 그랬잖아.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니까. 이걸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오케이? 근해 부호를 결정한다. 이것도 근해 위치에 대한 얘기죠. 아까 개수 얘기했어. 그지? 어? 근해 부호는 0과의 상대 위치지. 어? 상대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거고, 그래프는 당연히 미분을 통해서 좀 쉽게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x3승 마이너스 3x제곱 9x 마이너스 m이 0이다. 그랬어. 그지? 그럼 하나의 음근과 양의 중근을 갖는다. 그지? 그럼 역시 이걸 쪼개라 그랬지. 쪼갤 때 어떻게 쪼개라고? 확실한 거 하나 만들어주고, 움직이는 거 따로 빼주고. 그럼 나 이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하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그지? 요게 3에 x 마이너스 제곱 2x 마이너스 3이니까 3의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 그지? 그럼 내가 해보면 마이너스 1, 3, 0, 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지? 그럼 3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 3일째 집어넣으면 27. 27 없어지네? 마이너스 27이네? 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9, 6, 5.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 1,5. 여기는 3, 마이너스 27. 그지? 그럼 이제 우리 y는 m을 그려야 되는데 y는 m이 하나의 음근을 가져야 되니까 어디서 만나야 돼? 0보다는 왼쪽에서 만나야 되고 양의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지나야 된다네. 이제 y는 m. m이 얼마 그랬어? 27.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을 가진다 이랬어. 어? 두 개의 양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지?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뭐가 돼? 0을 찾아야죠, 0.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되니까. 그지? 그럼 이게 0, 얼마였어? 0,0이지. 그럼 얘가 요거보단 올라가도 상관없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만 가야지, 여기까지만. 요거 딱 넘어가면 두 개의 음근이 생기니까. 그럼 요때가 얼마야? y는 0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m이 얼마?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0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 0보다 작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죠. 오케이?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하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것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뭐 되게 복잡하게 많이 했었는데 그죠? 근해 분리 같은 거 할 때 막 경계값 따지고 뭐 별 생소리를 다 했는데 그걸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쉬워지는 거지. 그지?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쉬워져.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런 짓거리들을 했던 거거든.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 3x 제곱 마이너스 9x 뭐 방금 했는데 안 해도 되는데 하나의 양근과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의 양근과 두 허근 방금 이제 그래프 그렸으니까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요점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5였고 그지? 요게 3, 마이너스 27이었지. 하나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지려면 여기 있어야죠. 그지? 요 밑으로 내려오면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중근이 되지. 그지? 여기가 0,0이었으니까 요렇게 되면
그죠? 요 사이. 구간이 나뉘는 거지?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렇게.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돼? 하나 양근, 두 허근. 그지? 요 지점은 음의 중근과 양의 시근. 그지? 음의 중근과 양의 다른 시근. 그치? 요 지점은, 요 지점 사이에서는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 그지? 요 지점에서는 이제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요 사이는 두 개 양근, 하나 음근. 그지?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는 이제 양의 중근. 그지? 그 다음에 다른 음근,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그지? 음근과 두허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y는 m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때는 m이 5보다 크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이거는 뭐, 옮기는 건 자기 맘대로야.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그랬지만, 아이씨, 나는 x3승 마이너스 3x 제곱하고요. 9x 플러스 m을 그리고 싶어요. 상관없어. 결론은 똑같이 나는데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지? 가장 효율적인 형태가 이제 그거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방정식에, 여기까지는 이제 방정식하고 이제 그래프 얘기를 한 거고, 부등식하고 그래프는 방정식하고 똑같죠. 대신에 이제 우리는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부등식에서 뭘 찾는 거야? 영역을 찾는 거지. 그지? 부등식과 미분에서는 똑같이 뭘로? 그래프로. 그죠? 하는 건데, 방정식하고는 다르게 방정식에서는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였고, 그지? 그지? 방정식 교점만, 부등식에서는 영역을 찾아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게 부등식에 더 유리한 거야. 방정식에서는 그 지점들을 찾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풀어서든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등식 같은 경우는 풀어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거의. 그지? 3차 부등식 이런 거 풀어서 찾으려면 되게 길어져. 그지? 4차 부등식 더 길어져. 그지? 부호가 서로 상쇄되고 보완해주고 뭐 이런 짓들을 하니까. 하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찾으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오케이? 예전에 이제 요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뭐하고 뭐를 더 편리하게 해주냐면 절대부등식 같은 거 풀어줄 때 절대부등식을 막 그때 이제 재성이가 막 희한하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 가득 채워준 거를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절대부등식 같은 거. 훨씬 쉽죠. 예를 들어 뭐 모든 실수. 우리가 2차를 넘어 이제 몇 차를 가냐? 4차까지 가보자. 모든 실수에 대해 x 4승 플러스 4a 3승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를 만족할 a를 구해라. 이런 거죠. 그죠? 수원까지 배우면 이걸 못 풀죠. 4차인데 어떻게 풀어? 절대부등식. 못 풀지? 그죠?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때는 요 미지수를 넘기기가 좀 힘들어요. 요 x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따로따로 그리는 것보다 그냥 집어넣고 그리는 게 좋아. 그럼 어떻게? y는 x 4승 플러스 4a 3승의 x 플러스 3. 미분하면 3x 4x 3승 플러스 12, 아니구나. 12가 아니구나. 4a 3승이구나. 4a x의 3승 뭐하는죠? x의 3승 플러스 4a 3승이 되죠. 그쵸?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a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구나 여기가. 그치? 어?
근데 요거는 뭐냐? 항상 양수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반의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이고 4분의 3의 a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a의 제곱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a제곱이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그죠? a가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a가 0인 것도 해봐야 되죠. 따로 a가 0이 아니라면 이건 항상 0보다 큰 거지. 이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야죠. 원래 이게 만약에 숫자면 그렇지 않은데 여기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x가 a고 a가 0이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할 때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풀고 a가 0일 땐 따로 풀어야지. a가 0일 때 집어넣으면 x 4승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x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 된다는 얘기지. 어? a가 0일 땐 되고 a가 0이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0이 아닐 때 요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요건 항상 플러스였지 지금. 그러면 내가 0 되는 애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a밖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a보다 크면 양수 조금 내려갔다 올라가지. 그럼 이게 극소이자 뭐 최소가 되겠죠. 그래프 그리나 마나.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져? 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a 4승 마이너스 4니까 3 마이너스 3a의 4승. 그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가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y는 0이 여기 있어요. 그지? 4a 3승 x 플러스 3. 그지? 그럼 요 밑에 있으려면 3-3a 4승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오케이? 그럼 a 4승이 1보다 작은. 그지? 그럼 a는 어디? 어디서 어디? 2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치?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0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하고 a는 1 사이가 답인 거죠. 오케이? 이제 4차 함수, 3차 함수는 솔직히 절대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고요. 그죠? 그래프를 생각해 봐봐. 홀수 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아. 그지? 대신에 이제 정의역을 주면 절대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어. 근데 그런 건 절대부등식으로 못 푼다 그랬어요. 그죠? 정의역이 예를 들어 뭐 1에서 3 사이인데 1에서 3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수에 상관이 없죠.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그래프만 그려놓고 그걸 x축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돼. 그지? 굉장히 심플해지죠, 이제. 절대부등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 풀었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풀었던 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1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풀었다고. 그지?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요거니까 요거 풀어도 모든 실수 x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게 x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4의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이라고. 그지? 그럼 이게 우변이니까 자 우변이 0보다 크면 x가 범위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 모든 실수 아니라고 그랬어. 그지? 자, 우변이 0이면 x 모든 실수 되지. 그래서 우변이 0보다 작으면 x도 모든 실수 되죠. 이게 음수니까. 그지? 그럼 요거 두 개 다 드는 거잖아. 따라서 4의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m 플러스 1의 제곱이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이렇게 풀면 되죠? m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풀었어요. 그치? 자, 이제 미분을 배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푼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1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x축 위에 이렇게 띄워놓으면 되는 거지. 미분하죠.
그죠? 2x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x가 얼마일 때? 이게 요거보다 크면 x가 2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면 양수, 그러니까 증가함수. 그지? 작으면 감소함수 아니야. 그럼 요 점이 요게 2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2의 n 플러스 1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죠? f의 2의 n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그지? 그래서 2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의 2의 n 플러스 1의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이거 해서 그러면 4의 제곱이고 8의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 밖에 못한다고? 2차까지 밖에 못한다고. 근데 이거는 4차, 6차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모든 실수가 아니라 여기에 정의역을 줬어. 못하지? 그치? 만약에 이 문제를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x가 1에서 10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라고 했어. 어? 그럼 못 풀잖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예전에 재성이가 한번 이렇게 해서 틀린 적이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풀으려고 해서. 이게 정의역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푸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이거 있으면 이건 못 풀어요. 이렇게는. 얘는 그래프 그려서 여기 정의역 잘라주면 되지? 정의역 잘라주고 잘라준 애의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지.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게. 그죠? 그리고 원래 궁극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온 거야.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뒤로 갈수록 배우는 것들이 좋아지는 거죠. 오케이? 단원명이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그냥 다 그래프. 그지? 미분이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이 됐었는데 증가감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더 원초적이었던 거는 변화율이었죠. 순간 변화예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뜻에서 미분이 원래는 더 의미를 가졌었던 거죠. 그걸 이제 그래프상으로 확장시킨 게 이제 그래프상에서 접선의 기울기였던 거고, 그지? 그럼 그 순간 변화율에 대한 입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속도 가속도지. 그지?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속력은 뭐분의 뭐? 이동거리분의 이동시간이야. 하지만 이 식에 한계가 있지. 이 식이 무슨 한계가 있어요? 방향의 한계 또 무슨 이 식은 평균 속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 속력을 구할 수는 없는 식이라는 거지. 그지? 순간의 변화를 알기에는 너무 좀 뭐라고 하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그 재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라고 해요. 스칼라. 응? 값만 가진다. 응? 속력은.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속도. 속도는 변이의 차이. 나누기 이동시간 이렇게 돼요. 그죠? 변이의 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거리는 내가 0에서 출발해서 1 갔다 2 갔다 0으로 오면 이동거리는 4지 4. 하지만 변이는 0이에요. 0. 0에서 0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데서 차이 나고 요걸 이제 벡터라고 해요. 물론 니네는 안 배워. 이과 애들 배우지. 요거는 값에다가 더하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까지 포함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간다 이거야. 어? 직선으로 쭉 가면 요게 얼마나 될까? 20m쯤 된다고 쳐. 어?
근데 얘가 어떻게 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요. 어?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곡선거리는 100m다. 이렇게 그냥 대충. 응? 뭐 이렇게 표기 안 해. 그냥 대충 쓴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0초 만에 갔다 이거야. 둘이. 어? 10초 만에 갔다. 둘 다 10초 만에 갔다.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속력은 10초를 얼마로? 직선으로 갔으니까 20m로 나누죠. 그지? 아니구나. 속력이 실제로 간 거리니까 100m를 나눠야지. 실제로 움직인 거야. 실제로는 이 노란색을 타고 간 거야. 속력이니까 100m로 나누니까 이거는 10m/s를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력은 누구 입장에서냐면 자기 입장에서야. 자기 입장. 나는 1초에 10m씩 뛰었어. 응? 속력이라는 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속도는 자기 입장이 아니죠. 결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결과.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 A에서 B로 가는 속도. 실제는 얼마 간 거야? 20m 밖에 못 간 거죠? 10초당. 그러니까 2m/s인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 네가 A에서 B까지 초당 2m씩 가까워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뭐 3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3자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아니라 죽으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별짓 안 하는 거고 삽질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우리가 지금 요 식을 이용했는데 요거는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서 됐다 빨리 가다가 여기서 좀 천천히 걷다가 여기서 좀 쉬었다가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평균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를 갔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지. 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 속도입니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죠. 그지?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간 속도라는 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순간 변화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서 10m를 가려는데, 10m. 여기선 1초 걸렸대. 10m 가는데. 여기서는 2초 걸렸대. 10m를 가는데. 여기는 6초가 걸렸대. 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력은 10m/s지. 여기서 여기는 5m/s야. 어? 선생님이 화살표로 그냥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어? 여기는 3분의 5m/s야. (3분의 5m/s로) 달린 거죠. 그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 구간은, 전체는 얼마로 다니는 거야, 전체는? 전체 구간 속도는? 30을 9m로 나눈 거죠. m/s지, 그지? 그러니까 3분의 10m/s로 달렸지만, 그지? 요 구간을 보면 요건 10m/s, 요건 5m/s, 3분의 5%, 그지?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보면 약간 넓은 의미의 순간 속도가 되겠지. 그지? 약간 넓은 의미의 순간 속도. 그걸 더 잘게 쪼개면, 그죠? 요 10m 중에 1초 중에서 0점 몇 초는 얼마로 달리고, 여기 0점 몇 초는 얼마로 다니고, 이렇게. 그지? 더 잘게 쪼개면, 그게, 이걸 더 잘게 쪼개면 그게 뭐가 돼? 순간 속도가 된다. 순간 속력, 순간 속도, 그지? 굉장히 짧은 순간에, 거리나 변이의 변화를 나타내면, 그죠? 이렇게 순간 속력이 되고, 이건 순간 속도가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 순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니까 이게 미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가 함수로 나타나면, 위치가 함수로 나타날 수 있잖아. 몇 초에 어디가 있다. 그지? 위치가 함수로 나오면, 위치는 이제 변위가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속도로 하는 거야. 속력은 안 해. 어? 위치가 함수로 나타났다 쳐봐. 그지? 뭐, ST, 뭐 이런. 그죠? 그럼 얘를 시간으로 나누죠. 델타 T분의 델타 ST. 그지? 그럼 요거는 평균 속도지. 평균 속도가 되죠. 그죠? 근데 얘를 이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보낸다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뭐가 돼? 순간 속도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T 이게 뭐야? DT분의 DST가 되죠. 그렇잖아. 미분한 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 미분으로 하면 뭐가 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더라. 속도 함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죠? 네. 그 다음에 속도, 이걸 이제 속도라고 하는데 VT라고 했어요. 자, 속도의 함수가 있었어. 시간에 따른 속도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죠? 가속도가 일정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거든. 그지?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다.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0이다.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그건 속도가 일정한 거고. 그지? 아니지. 등가속도 운동이면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고,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음수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밟은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또 똑같이 리미트 델타 T에 0으로 갈 때 평균 가속도를 해주면 뭐가 되죠? 순간 가속도가 되지. 그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dt분의 dvt를 하면 이게 가속도인 at가 돼요. accelerate. 이거 velocity.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또 미분을 하면 이 가속도가 된다. 뭐로 미분하면 t로, 시간으로. 그지? 시간으로 미분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위치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TS, TS. T축으로 삐져나갔기 때문에 여기 수직선상에 움직이는 거야. 어? 수직선상에 움직이는 건데 시간축으로 늘어뜨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수직선 위에서 움직여서. 자, 3에서 출발을 해요. 뭐죠? 그럼 1초일 때 4까지 가지. 그지? 그 다음 다시 2초일 때 3으로 돌아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쭉 오다가 3초일 때 0이 되나? 그지? 3초일 때 0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갖겠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가 출발선이야. 여기가 출발. 응? 1초 뒤, 그럼 얘가 어디에 있어? 여기를 0이라고 잡았을 때지. 출발선상은 3에서 출발해요. 그럼 1초 뒤엔 여기가 있다고, 4에. 그지? 1초 뒤에. 2초 뒤에는 어디가 있어? 다시 3회가 있지. 그죠? 3초 뒤에는 0회가 있는 거죠. 4초 뒤엔 더 밑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지? 우리는 요 위에 거리만 봐야죠. 수직선상에 움직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S0가 3이었고, 그지? S1이 4였고, S2가 3이고, S3이 0이고, 이렇게 생겼고요. 자, 0초에서 4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한번 따져볼까? 평균 속력. 어? 평균 속력. 속력은 뭐야? 거리를 따져야지. 4초면 어디로 가 있냐? 4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인가?
그지? 그잖아. 4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지. 그럼 4초 동안 얼마나 움직였어? 위로 1 갔다가 밑으로 마이너스 5 간 거니까 9. 1하고 9 움직인 거지. 1 더하기 9 나누기 4초. 그죠? 10 나누기 4. 오케이? 미터 퍼 세크가 평균 속도. 오케이?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는 속도. 변화. 4초지. 나중 위치가 얼마야? 마이너스 5. 처음 위치는 3. 마이너스 2. 미터 퍼 세크.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가 4초 동안 여기서 어디까지 간 거야? 마이너스, 여기 3에서 마이너스 5까지 밖에 못 간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 8을 간 거잖아. 그러니까는 1초당 마이너스 2씩 왔다 이거지. 1로 갔다 온 건 의미 없고.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하고 속력이 차이 알겠지? 오케이? 다시 처음 출발점을 지날 때 순간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어? 그럼 다시 출발점을 지나는 게 언제야? 2초. 그죠? 2초. 그죠? 2초일 때가 다시 출발점을 지나지. 그럼 이게 뭐 구하라는 거야? S 프라임 T 구하라는 거죠. T가 얼마일 때? 2일 때. S 프라임 2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V2가 되지. 그지? 그럼 순간속도 구하라니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S 프라임 T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S 프라임 2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순간 2m per sec 요렇게 간다는 거지. 밑에 쪽으로. 오케이? 네.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래서 방향을 내가 이쪽으로 했잖아. 이쪽 방향이 플러스고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써야지. 네 말대로라면. 화살표 방향으로 마이너스 2m. 너 이쪽 방향으로 2m 가는 거 맞잖아. 이쪽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m 가는 거죠. 이게 같은 얘기지. 이렇게 써야지. 네 말대로 하면. 그렇잖아? 이쪽 방향으로 2m 가는 거잖아. 이걸 안 쓰면 그냥 마이너스 2m라고 쓰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게 맞는 그림이지.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앞을 보고 두 발 갈래? 앞을 보고 뒤로 두 발 갈래?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오케이? 네. 순간속도를 알 수 있는 거지. 가속도 얘기는 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죠? 가속도라고 하는 건 t에 따라서 V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가속도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프상으로도 이제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미분 관계식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뭐 이런 거. 가속도가 제로. 가속도가 제로가 아니라 위치하고 뭐 이런 걸 다 따져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게 t야, 요건 위치야, 어? 0부터 쭉 이렇게 있대. 그럼 이거 뭐 했다는 얘기야? 위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건 제자리 있다는 얘기야. 이건 제자리. 그지? 제자리 있으니까 속도가 얼마야? 속도 0이죠. 가속도 0. 그지? 뭐 식으로 나타내봐도 되지. 그지? 요거를 뭐 3이라고 해봐. ST가 얼마? 3이지. 미분해보면 S 프라임 T가 0이죠? 네. 그럼 이거는 한 번 더 미분해서 S2 프라임 T 이게 더함수라고 하거든? 0이죠? 네. 같은 얘기죠. 그죠? 여기 VT가 0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V 프라임 T가 0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AT가 0이라는 얘기지. 같은 얘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대. T에 S 이렇게 1, 2. 그럼 ST가 얼마야? 2T지. 그지? 그럼 요거의 변화율인 미분을 하면 S 프라임 T는
2죠? 그러면 VT가 2지? 그럼 이거 무슨 운동? 등속 운동. 그치? 등속 운동이면 뭐? 가속도가 빵이겠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미분해보면 0 되지. 이거 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고, 그지? 그래서 이건 0. 그죠? 그래서 0이, 가속도가 0인 운동은 이렇게 그려지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t에, 이렇게, s, st가, 뭐, 4분의 1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s't는 어떻게? 2분의 1 t가 되지? 그지? 그럼 이건 무슨 운동? 속도가 변하죠?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2분의 1. 또 이건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VT가 속도가 변하니까 2분의 1 T.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미분한 놈이 2분의 1 AT가 2분의 1. 그래서 이걸 보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여기가 2야. 여기가 1, 1이야. 응? ST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겼어. 응? 오케이? 여기 S고, 여기 T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지? 자,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려면 위치를 보는 것보다는 속도를 보는 게 좋죠. 그지? 위치를 보면 우리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모르지. 그지? 하지만 속도를 보면 속도가 0이다가 서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보면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우리 미분해서 보는 거죠. ST가 2T-2예요. 그죠? 요게 이제 순간 속도를 의미하고. 그지? 그럼 순간 속도는 이제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 속도기 때문에, 그지? 움직임의 방향을 알 수 있죠. 속도가 플러스다?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출발점으로부터. 속도가 마이너스다? 이제 거꾸로 간다는 얘기고,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위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자, S' 제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요거는, 속도가 되게 빠르네. 출발할 때. 거꾸로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S' 1에서 속도가 얼마야? 0. 무슨 얘기야? 정지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S' 2. 2? 2. 그죠? 여기 굉장히 빨리 도망가고 있다는 얘기죠. 점점 빨리 도망가죠. 멀어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 도망오다가 점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지. 그래서 점점 하다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후진해갖고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후진해갖고 오다가 악셀 확 밟았다가 속도를 이제 브레이크 밟아서 줄이고 그 다음 쓴 다음에 악셀 밟아갖고 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뭐 그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가속도를 보면 이제 가속도 요거 한 번 더 미분한 걸 보면 이제 S2'T가 AT가 될 건데, 그죠? 이게 VT가 되는 거네. AT가 되면 AT가 지금 2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속도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속도의 변화 뭐야? 플러스니까 속도가 계속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이제 플러스로 변한다. 이 마이너스 2에서 점점 줄다가 0이 됐다가 계속 늘어난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T, ST, 여기가 2, 1. 이렇게 1, 3, 아이고 2, 3, 1대5 ST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인가요? 마이너스 2T 아닌가요? 마이너스 2T
그지? 3집은 9, 6, 5. 맞지? 0에서 3초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하여라.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그랬어. 그지? 0에서 3초 사이 평균 속력 얼마 움직였어? 1 움직였다가 4 올라갔으니까 5 움직였지? 3초 동안. 미터 퍼 세크죠? 그죠? 네. 0에서 3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라면 위치를 빼야 되니까 3분의 5 빼기 2 해야지. 그래서 1m per sec죠. 그죠? 네. 2초의 순간 속도를 구해라. 2초의 순간 속도. 그럼 이제 미분을 해서 S 프라임 2를 하라는 거지. 그지? 그럼 저게 2t 마이너스 2에다 t에다 2 집어넣으면 2m per sec. 그지? 2초에서 순간 속도 2m per sec. 가속도? 가속도 구해라 그러면 S2 프라임 t니까. 그죠? VT를 한번 미분한 거니까 2죠. 이게 AT지. 그지? 무슨 운동하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2에서 3초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평균 가속도. 평균 가속도를 구하여라. 그럼 2초일 때의 속도와 3초일 때 속도 사이에 시간 차이를 둬야죠. 그죠? 3 빼기 2에 3초일 때 속도에서 2초일 때 속도를 빼야지. 이게 VT니까. 3초 집어넣으면 얼마? 응? 4. 2초 집어넣으면 2. 3 빼기 2에서 2 나오죠. 요거는 1초에서 3초 사이를 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왜? 얘는 무슨 운동하고 있어? 등가속도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어디를 잘라도. 그지? 어디를 잘라도 다 똑같이 나와요. V3 빼기 V1 3 빼기 1 해도 4 빼기 1 하면 0이죠. 그지?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항상 똑같죠. 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오케이? 네. 미분이 이제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같은 거를 풀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제 변위에 대한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으면 그 변위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지? 거기서부터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거는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보기 문제를 마지막으로 초기 속도가 20m per sec였고, 어? 높이를 ft라고 한대. 20t-50t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있대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2초 동안, 처음 2초 동안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이랬어. 응?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지, 그지? 0일 땐 0이고, 그죠? t 빼고 여기 얼마? 5분의 2인가요? 그지? 5분의 2 아니냐? 5분의 2. 그지? 5분의 2잖아. 아닌가? 4분 아니지. 문제 잘못 썼다. 5t제곱이다. 그럼 여기 4야. 그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이게 t고, 높이가 ft니까. 그럼 2초 동안 2일 때 얼마? 이제 보면 40 빼기 20이니까 20. 그지? 그럼 2초 동안 움직인 게 얼마? 20m 움직였죠? 2초. 미터 퍼 세크. 10m 퍼 세크. 그지? 그죠? 평균 속도라고 해도 똑같죠? 여기서. 속력하고 속도가 똑같아요. 왜냐면 방향이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라고 해도 상관없죠. 평균 속도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오케이? 몇 초 정점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3초 동안의 평균 속도 그러면. 처음 3초 동안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평균 속력 그러면 3초일 때의 위치가 얼마야? 3초 집어넣으면 60 빼기 95, 45니까 15지? 그지? 그러면 평균 속력 그러면 3초 동안 처음에 얼마 20m 올라갔다가 몇 미터? 5m 내려왔지. 그럼 3분의 25m/s가 속력. 평균 속도. 속도는 15 나누기 3이죠. 그죠? 그래서 5m/s 위방향으로. 방향까지 써줘야 돼. 그죠? 속도는. 이게 플러스니까. 그치? 돌을 던진 후 1, 2, 3초에서의 속도를 구하여라. 두 번째, 돌을 던진 후 1, 2, 3초의 속도는 이랬어. 그지? 그러면 F'1 구하면 얼마야? 이게 위치죠? 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치니까. F'T가 얼마야? 20-10t. 그지? 어? F'T가 20-10t. 우리가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그려야지 이걸 알 수 있었잖아. 근데 잘 보면 이게 미분한 게 속도잖아. 그럼 내가 위로 던졌어. 그럼 어떨 때 정점이겠어? 속도가 0일 때 정점이죠? 그럼 속도가 0이 되려면 t가 2초일 때 정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죠? 그럼 1초일 때 집어넣어 봤더니 10이었죠. 10m/s. 요건 윗방향. F'2 집어넣었더니 얼마? 0이죠, 0. 그러니까 정지. 그지? F'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m/s지? 요건 윗방향으로니까 아랫방향으로 10m/s라고 써도 되죠. 그지? 1, 2, 3초일 때 요런 걸 알 수 있죠. 가속도는 얼마냐? 그죠? AT. 요거는 시간으로 속도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m/s. 이게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라는 거지. 그죠? 9.8 얼마든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 거리나 위치 같은 것들의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나야 되고, 그 함수를 한 번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죠? 요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면적의 변화율이나 부피의 변화율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죠. 그죠? 부피가 변하는 속도를 구해달라. 면적이 변하는 속도를 구해달라. 그러면 면적을 시간의 함수로만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니들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시간에 대한 면적의 변화율이 아니라 높이에 대한 면적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면적을 높이로 나눠달라. 미분해달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미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프라임을 쓰지 말고, dx분의 d, dt분의 d, dh분의 d 이런 걸 쓰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 그지? 시간에 대한 면적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러면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고, 높이에 대한 면적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러면 높이로 미분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면적을 높이의 함수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고, 그죠?